예,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할지 말지 그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감 전부터 예고했던 탄핵 카드를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꺼내는 셈인데요. 탄핵은 고려할 게 많습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총선 행보와도 연계해서 따져봐야 할 겁니다. 탄핵안 발의되는 순간부터 직무정지. 그러면 사퇴하고 총선으로 가는 길도 막히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도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 한동훈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신다고요. 네. 일단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네. 그 이동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어서 예. 아직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의총에서 서로 의견들을 내어놓고 경론을 좀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응을 좀 내놓았던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반응 할 테면 하십시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관심 밖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 한동훈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오히려 이동관에 대해서는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한동훈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네.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일단 한동훈 장관 본인만 다 쳐다보고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가 좀 당에서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씀도 하셨네요. 저는 아무래도 과방위에 있다 보니 그렇게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조차도 좀 바이어스가 껴있을 수는 있는데 국감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더 세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예. 권한을 남용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예. 방통위 설치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 방심위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법에까지 해놓은 이유는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이라는 경고거든요. 예. 그러나 팩트체크 시스템을 방통위가 직접 한다라든지 예. 가짜뉴스 근절 TF를 직접 운영하고 방심에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여지는 게 국감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일치를 봤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이 탄핵에 있어서 뭐 기분으로 그렇죠. 그냥 탄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한동훈 장관은요? 글쎄요. 그거는 오늘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의총에서? 아무래도 자세히 알 것 같아서요.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오늘 좀 의총에서 아마 그런 감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 법률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 놓고. 그럴 수 있죠. 아,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몰라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자기를 뭐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혹은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 이어내가는 걸 보면 예.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장관의 등장이 우리한테 과연 실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손해가 아닐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초창기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결국 그 정치인의 태도를 국민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비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옛날에는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길이었다면 선대본부장 맡아라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조차도. 네.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 출마를 넘어서 국민의힘의 총선판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총선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받고 나서 정치판으로 갔잖아요. 정치 네. 시작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마치 그런 식으로 탄핵안 발의에 반발해서 탄압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는 모양새로 총선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정치 출발에 발판을 마련해주는 탄핵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질문 드렸거든요. 네. 그 계산을 한동훈 장관도 머릿속에서는 하고 있을 테죠. 민주당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하세요? 탄핵안 발의할 경우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가능성들은 열어놓고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 장관의 거취를 우리 민주당이 고민해야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을 더 지금 좀 무겁게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출마하든 안 하든 파괴력이 위력이 그닥 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100%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요. 100%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거법이 옛날로 다시 회귀를 하든 혹은 이제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지만 하지만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가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 왜 그렇게 일단 확신을 하실까요? 다만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그것도 확신에 차서 좀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본인과 윤석열 간의 그 강한 대립 그리고 극강으로 치닫는 그 갈등 속에서 쭉 지지율이 빠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둘이 같이 티셔츠 입고 만나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간들마다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안 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카드는 아닐 거라고 아주 물밑에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건은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요. 총선 후에요? 아니요. 총선 바로 직전에. 총선 직전에 돌아온다고요? 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당 밖으로 나갔다가 당에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이제 같이 합쳐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고민정 의원은 아예 신당을 차렸다가 다시 합친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서로 절대로 같이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서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선거 직전에.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준석 전 대표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계산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로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잡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있다고 보세요? 정권을 만들거나
본인 스스로 그 정권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들든 정권을 잡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 캐스팅 보트로서 이쪽에 조금 도움 주고 이쪽에 조금 도움 주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제3당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네. 캐스팅 보트 준 당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거다. 네. 대통령도 꿈꾸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지 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에 대한 그 당권을 절대로 쉽사리 놓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드시 나갈 거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하든 말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인다.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신경 쓰인다. 네. 그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도 그럴 것이 비명계 의원들하고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더니 급기야 어제는 확인이 됐어요. 이상민 의원이 만나셨대요. 네. 한 2시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물론 거기서 신당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본인의 판단을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하셔야 할 게 막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든 혹은 다시 들어오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와 확약, 약속들을 정확하게 받아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가신 분을 쉽사리 다시 받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뭔가 거치 결정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많이 계세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제가 아무래도 비명계 의원님들하고의 교류가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은 편일 텐데 그 예전에 열린우리당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당을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게 초선이 아닌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훨씬 더 그게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당내 분란이 많은 시절에도 늘 하나같이 하던 얘기는 절대로 나는 안 나간다 이게 강했습니다. 싸워도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지 나가진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제 보도에 보면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거겠죠. 보도에 보면 비명계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 외에도 친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직책들에 있었던 분들 중에도 이준석 신당과 접촉하는 분들이 있다. 신당을 타진하는 분이 있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그게 현역입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신문에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역이 아닌 바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야 체크가 안 되지요. 워낙 많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역 의원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을 고민한다? 저는 고민조차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닐 겁니다. 고민정 의원께서 네. 고민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히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더 주시하고 있는 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더 주시하고 있는 인물은 조국 장관일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그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 비법률적 방법으로의 명예회복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 이거 출마 의지로 고 의원님도 해석하시죠? 아니요, 아직까지는요. 저도 이제 조국 수석님하고 개인적 친분도 있고 또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하기도 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 캐릭터는 공명심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이런 것보다 나라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옛날에 민정수석에 있을 때에도 민정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까지도 계속 고민이 많았던 분이셔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폭정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시다는 게 일단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의원도 아니시고 민주당 당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굳이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본인이 너무 소모되거나 소비되고 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는 쓰지 않으셨으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모되거나 소비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판이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든 게 유동적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본인과 가족과. 그 말씀은 일단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이실까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인해 조국이라는 저희로서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 자산이 그냥 쉽사리 한번 써버리고 말아지는 카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 카드를 우리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발언이 이것이다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김영진 의원 당대표 정무실장이시잖아요. 네네. 조금 부정적인 입장 밝히셨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좀 거시기 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출마에 대해 보시던데 시간이 다 됐나요? 혹시 고 의원님 2부에 한 5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더? 네, 그러면은 일단 2부로 넘기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자꾸 잡혀요, 저한테. 이야기가 길어져서 2부까지 잡혀오셨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얘기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찬성, 반대, 우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가운데 고민정 최고는 어떤 생각이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일부에서 그러셨어요. 소모되고 소비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충분히 본인을 다 불사르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아는 조국 장관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정치라는 곳은 지금의 또 상황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으로 개인적 감정을 빼고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위 이제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이게 강하게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지지층 그룹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또 조국 수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연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차리면 무조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정치평론가들은 많이 보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예,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의 늪에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본인이 받는 상처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외연을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반발하지만 아직은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잡아갈 수는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겐 어느 정도 도움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은 듭니다. 중도는 또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는 측면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국 장관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앞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불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본인에게 좋을지. 조금 만나서 그런 얘기도 전하고 그럴 생각이세요? 네. 좀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말고.
자, 고민정 최고 나오셨는데 어제 오늘 뭐 준비된 주제는 아니었는데 어제 KBS 신임 사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예. 장제원 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하고의 설전이 너무나 화제가 돼서 잠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화면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 어제 인사청문회 현장 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왜 돌려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질의하십시오. 질의 응답하시는 거 보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무슨 이분 드렸고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자료 주려고.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사실은 굉장히 긴 설전이었는데 좀 짧게 줄이는 과정에서 제일 앞에 돌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 시간 타이머를 돌린다는 겁니다. 아직 저는 질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걸 시간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어제는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의혹 제기를 하는 청문위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허위 유포라고 후보자가 얘기를 하니 이거는 바로 잡아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의혹 제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 요청을 위원장에게 드렸던 건데 그 발언을 막은 거죠. 그래놓고선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는 다 받아들여주고 제 의사진행 발언은 안 받아들여주고 이것이야말로 위원장이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이게 위원장 갑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속상한 건 뭐냐. 박민 KBS 사장이 얼마나 KBS 사장으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위원장과의 설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하긴 합니다. 어제 다 저렇게 일어나서 그냥 퇴장하셨잖아요. 청문위원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좀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전 중에 자료가 제출이 되면 오후에 속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오후가 돼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부터는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진행을 해서 10시간가량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정도만 할게요. 1분 정도만.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지도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험지 출마 또는 뭐 불출마 선언 같은 희생을 좀 하셔라 주문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지도부십니다. 네. 저에게도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지도부는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작년 전당대회에 나섰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저에게 어떤 구체적인 주문이 없는 상황이라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각오가 돼 있단 말씀이세요? 당에서 뭔가를 주문하면? 네. 그래서 뭐 200석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한가로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과반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는 정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하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얘기는 안 나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단식도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요. 얘기 나눠보셨어요? 최고위원들끼리는 좀 허심탄회하게? 늘상 얘기? 총선 얘기하는 하니까요. 그런 걸 느끼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이 있구나. 총선에서 지게 되면 단 한 석이라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 또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대표는 갖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